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몰래쿠파라는 블로거 겸 유튜버는 대구 돼지국밥을 찾아다니며 먹어 올렸었는데요. 가격과 나름의 평가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돼지국밥을 거의 매일 먹어 올렸었는데 올해 대구의 돼지국밥은 다 먹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공지도 올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뭔가 광기가 느껴지는 과몰입 러드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국 공무원 코스프레한 일본인입니다. 이시 요스케 씨는 일본인이지만 정궁주라는 한국 이름까지 만들어 한국 군인 코스프레를 하여 트위터에 올렸었는데요. 우연히 접한 공동경비구역 JSA와 제5공화국 드라마를 보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대한민국 군인이었는데요. 캐로로 중사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얼차려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광을 낸 전투화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디선가 구해온 전투 식량까지 산속에서 먹기도 하고 다른 밀리터리 코스프레 동호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은근 한국 군대 코스프레를 한 일본인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작전을 하는 듯한 느낌의 사진들도 찍어 올리고 UDT실 옷도 구해와서 찍어 올리고 제5공화국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사람도 구하기 힘든 옷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년병장 코스프레까지 완투더벽하게 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진은 정말 한국 군인이 근무 중에 촬영한 사진 같네요. 결국 유명해져서 2011년 한국 TV에서 그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정작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경찰 코스프레를 시작하는데요. 드라마 라이브를 보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올린 경찰 사진을 보면 영락없는 한국 경찰이었습니다. 어디 순찰 도는 듯한 느낌의 경찰관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전화통화하는 모습까지 뭔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한 트위터 유저가 사선에서와 코스프레 사진을 합성해주자 고맙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국방TV에도 합성으로나마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단번에 보았다며 경찰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도 하고 예전 개구리 군복을 올리던 군복 사진에서 새로 나온 디지털 무늬로 옷을 바꿔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해병대 역시 정말 해병대 같은데요. 누가 봐도 휴가 나온 해병대 느낌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경찰 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경찰 옷을 걸어 놓고는 같이 수육을 삶아 상추에 싸먹는 등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 같네요. 심지어 육수와 동치미를 사용해 평양냉면까지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양념치킨을 먹는 모임도 한다고 하고 무한 삼겹살 집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복까지 어디서 구한 건지 신기반기합니다. 색깔별로 명찰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일보에서 해당 코스프레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는 그 기사를 리트윗하며 자랑스러워했고 사진 게재료 대신에 경찰차를 달라는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중고로 나온 경찰차를 사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월남 참전 용사를 코스프레했었는데 월남전 전후에 조끼까지 만들어 입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 밀리 라이브를 보기도 하고 대테러 부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태극기까지 펼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군인 코스프레가 아닐까 싶네요. 바카스까지 완벽합니다. 다음은 특이한 실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햄블린이라는 분은 하버드나 와튼 스쿨 같은 곳에서 강연을 하는 애틀랜틱이라는 의학 매거진 작가이자 수석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거품의 배신이라는 책까지 쓰는데요. 우리는 왜 청결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제임스 햄블린이 5년 동안 거품 샤워를 하지 않은 경험담이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비누와 샴푸로 씻는 사이 피부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구 환경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책으로 쓴 건데요.
손 씻을 때만 비누를 쓰고 샤워할 때는 물만 쓰는 생활을 5년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를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평생 2년을 샤워나 목욕에 쓴다며 굉장히 아까운 시간과 물이라고 하며 안 씻은 초반엔 기름도 생기고 냄새도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만의 체취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냄새 난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네요. 우리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지만 샴푸나 비누가 이런 박테리아들을 전부 다 씻어버려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왁스 같은 거 바르고 나서도 물로 씻어만 내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임스 햄블리는 물이라도 썼지만 아예 물조차 안 쓰고 60년 동안 안 씻은 분도 있었는데요. 이란의 아모 하지라고 불린 할아버지입니다. 아모 하지는 벽돌과 판자로 지어진 오두막에 홀로 살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젊었을 때 감정적 상처를 입은 후에 씻기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몸에 대면 병에 걸린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차에 치여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거나 오래된 기름통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개의 담배를 한 입에 물어 피우기도 하고 담배가 없으면 동물 똥을 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등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몸을 씻으라는 권유를 했고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몸을 씻었다고 하는데 얼마 안 돼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돌아가실 때 나이는 94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코올 솜으로 똥꼬 닦아본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우때에는 왜 알코올 솜으로 똥꼬를 닦아보았나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친구들과 안주로 생고기를 먹었는데 생간을 먹고 장염이 심하게 도졌다는데요. 장맛비에 댐 수문이 열리듯이 똥꼬에서는 대량 방류가 시작되었고 왜 나는 소변을 똥꼬로 싸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때쯤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탈수와 고열로 링거를 달고는 30분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자 똥꼬가 완전히 헐어버렸다는데요. 너무 가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많아 잘 긁지를 못해 미칠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왜 가려운가를 생각해보다가 이건 휴지로 닦기만 하고 씻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세균이다 라는 생각이 들며 알코올솜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알코올솜으로 세균을 죽이면 안 가렵겠다는 생각으로 알코올솜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꼬에 알코올솜을 댔다고 합니다. 대는 순간 누가 똥꼬에 인두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가려운 고통을 일시불로 갚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알코올솜을 갖다 대는 순간 거짓말처럼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도 똥꼬가 가려울 때는 알코올솜이 생각나고 그 고통만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것만 같은 자신감도 들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나봐 같은 댓글을 주룩주룩 달긴 했는데 효과는 있나 봅니다. 다음은 단식한 남성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앵거스 바르비에리라는 남자는 207kg의 거구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그에게 짧은 단식을 권장했고 그는 며칠간의 단식을 아주 잘 해냈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계속 단식을 했다는데요. 비타민과 전해질 효모만 섭취하고 차, 커피, 탄산수 같이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먹으면서 살았는데 1년 하고도 17일간 이런 금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금식을 마무리할 때 그의 몸무게는 207kg에서 82kg로 줄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이 단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살은 뺐지만 51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아서 비 린트겐입니다. 제임스 랜디는 물속에서 1시간을 버티는 등 엄청나게 유명한 마술사로 살아오다가 후배 마술사들이 말도 안 되는 트릭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는 빡쳐서 초능력자 사냥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1964년 본인 눈앞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면 미화 $1000를 주겠다는 현상금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패하자 나중에는 스폰까지 받아 상금이 $10,000,0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구부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였던 유리 갤러 역시도 그에게 도전했다가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사기꾼임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10,000,000의 주인공을 못 찾던 중 1981년 아서 비
린트겐이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본인에게 투시력이 있다고 하였고 타임지의 주선으로 초능력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 레코드판을 보고는 어떤 음악을 담고 있는지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그는 레코드 20장에 담긴 음악들을 모두 정확하게 맞췄고 심지어 랜디가 함정을 파서 똑같은 레코드판을 또 보여주자 바로 이건 전 레코드와 같은 음악이지만 독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거라고 맞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랜디는 그를 초능력자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모든 음악을 맞췄냐고 물어보니 레코드에 파여있는 모든 홈에 대한 모양을 본인이 알고 있는 음악 지식에 대입시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레코드판의 모든 홈을 다 외워버린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초능력이 아니지만 랜디는 1만 달러를 주려고 했는데 린트겐은 본인은 초능력자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이후로 랜디는 상금을 100만 달러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도전 100만 달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끝까지 초능력자를 찾지 못한 채 2015년 은퇴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